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 먹는 식사 속에 숨겨진 과학,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을 쏙 시원히 파헤쳐 볼 텐데요. 우리는 흔히 부엌을 단순히 밥을 하는 공간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곳은 매일같이 엄청난 화학 반응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아주 역동적인 실험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평범한 식재료들이 도대체 어떤 화학 법칙에 따라 변신하고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고 또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아주 흥미롭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와 차의 과학부터 시작해서 발효와 절임, 수분을 날려버리는 건조의 역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고 차가운 냉동 보존의 과학까지 순서대로 쫙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매일 아침을 깨우는 아주 친숙한 의식이죠. 차와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의 과학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차를 우려낼 때 그 매력적인 짙은 색, 다들 아시죠?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갓 움트는 싹과 첫째 잎에 아주 꽉꽉 농축되어 있는 페놀 화합물 때문인데요. 이 페놀 함량이 높을수록 우리가 아는 그 진한 색이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카페인에 대해 진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찻잎 자체가 품고 있는 카페인 양은 커피보다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차의 카페인은 커피에 비해 물에 잘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호로록 마시는 잔에 담긴 카페인의 양은 결국 커피보다 적어지게 되는 거죠. 정말 기막힌 화학적 반전 아닙니까?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커피를 너무 오래 끓이거나 우려냈을 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써? 하고 인상 찌푸린 적 있으신가요? 볶은 원두 내부에서 잠금 해제되는 아주 특정한 화학물질들이 바로 그 해답을 쥐고 있습니다. 그 쓴맛의 범인은 바로 이 유기산들입니다. 먼저 클로로젠산이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이게 커피가 물에 녹을 때 주로 빠져나오는 물질인데 특유의 시면서도 쓴맛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트리고넬린은 카페인이 내는 쓴맛의 한 4분의 1 정도를 담당하는데 재밌게도 이 중 일부가 니코틴산으로 바뀌기도 하죠. 이런 성분들이 과도하게 빠져나와서 쓴맛 폭탄을 맞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출할 때 물 온도를 무조건 85도에서 95도 사이로 꽉 잡아둬야 합니다. 추출 시각이 너무 길어져도 쓴맛이 확 강해지니까 타이밍과 온도,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30에서 50%라는 수치 보이시나요? 생두를 로스팅할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부피 증가량입니다. 열을 받으면서 콩의 부피가 이렇게나 뻥 튀겨지는데 이때 콩은 살짝 부스러지기 쉬운 생태가 되고 탄수화물이 부분적으로 타버리는 탄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카페인이 분리되고 이산화탄소와 함께 우리가 환장하는 그 향긋한 커피향, 즉 카페울이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추출 방식의 차이도 빼놓을 수 없죠. 물에 콩을 통째로 담가서 끓이는 스티핑 방식이 있고 필터에 커피를 담고 아래에서 물을 쏴서 가열하는 퍼콜레이션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화학적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원두를 아주 곱게 갈수록 뜨거운 물에 녹아내리는 맛있는 성분들이 훨씬 더 잘 빠져나옵니다. 즉, 입자가 고우면 똑같이 진한 맛을 내기 위해 커피를 조금만 써도 된다라는 거죠. 완전 꿀팁 아닌가요? 자, 이제 아침에 찻잔을 뒤로 하고 팬트리와 냉장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미생물과 산이 빚어내는 마법, 발효와 절임의 세계입니다. 김치가 제일 맛있는 순간, 그 핵심은 바로 이 정확한 마법의 숫자, pH 4.3에 있습니다. 김치가 맛있게 익으면서 딱 이 산도에 도달했을 때 우리 혀는 최고의 맛을 느낍니다. 이 최적의 맛을 끌어내는 주역은 바로 락트산과 숙신산 같은 비휘발성 산들인데요. 그냥 평범했던 배추와 양념이 정교한 화학적 산도 조절을 거치면서 완벽한 요리로 재탄생하는 아주 경이로운 순간이죠. 이 여정도 참 재미있습니다. 김치가 익어가는 동안 그 속의 비타민C는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롤러코스터 같은 화학적 요행을 합니다. 김치를 갓 담갔을 때는 비타민C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김치가 한참 맛있게 익어가는 숙성 과정에서 이 수치가 다시 극적으로 팍 올라갑니다. 그러다 최고점을 찍고 더 푹 익어버리면 다시 감소하게 되죠. 살아 숨쉬는 화학 반응 그 자체입니다. 해산물을 소금만으로 발효시키는 젓갈 담그는 것도 보통 과학이 아닙니다. 방식이 무려 5가지나 되거든요. 생선 자체 수분으로 자연스럽게 소금물이 만들어지게 하는 건염법, 소금을 묻히고 그 위에 소금물을 붓는 혼합법, 아예 짭짤한 소금물에 푹 담가버리는 습연법이 있습니다. 환경에 맞춰 변형도 해요.
날씨가 더우면 생선을 차갑게 식힌 다음에 절이는 냉연법을 쓰고, 지방이 너무 많거나 덩치가 큰 생선은 아예 꽁꽁 얼렸다가 절이는 냉동연법을 씁니다. 물고기의 종류나 날씨에 따라 화학적 접근법을 완전히 다르게 세팅하는 거죠. 절임식품도 짧게 치고 가겠습니다. 소금으로 절이는 게 있고 식초로 절이는 게 있죠. 여기서 식초를 활용하면 식초의 강한 산성이 음식 상하게 하는 원인균들을 순식간에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소금만 쓸 때보다 제조 기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보존의 타임라인을 대폭 앞당기는 일종의 화학적 치트키인 셈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수분을 날려버리는 건조의 역학. 수분을 빼서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건 좋지만 이게 또 물리적, 화학적으로 만만한 작업이 아니거든요. 과일 말리기 전에 식품과학자들이 꼭 거치는 전처리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과일에 아황산가스나 아황산염을 살짝 처리해줍니다. 왜 굳이 이런 걸 하냐고요? 이 과정을 거쳐야 산소랑 만나서 시커멓게 변해버리는 끔찍한 갈변 현상을 막을 수 있거든요. 수분이 쫙쫙 빠져나가는 그 가혹한 과정 속에서도 먹음직스러운 색깔을 지킬 수 있게 화학적인 방어막을 쳐두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말리는 방법들도 다양한데 이게 또 결과물 차이가 확연합니다. 열판에 직접 대고 말리는 접촉 건조는 빠르긴 한데 색이나 맛이 뚝 떨어져요. 반면 기압을 낮춰서 말리는 진공 건조는 향이 날아가는 걸 막아줘서 퀄리티가 좋죠. 하지만 뭐니 해도 끝판왕은 동결 건조입니다. 수분을 꽁꽁 알린 상태에서 기체로 싹 날려버리니까 나중에 물을 다시 부었을 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복원력이 엄청나고 본래의 형태와 향을 가장 완벽하게 보호해줍니다. 과일이나 채소 말리다 보면 겉만 돌덩이처럼 딱딱해지고 쪼그라드는 현상 다들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 표면 경화 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말리도록 통제하면 됩니다. 온도와 시간이라는 변수만 잘 조절해도 이런 물리적인 수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대망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의 깊고 차가운 냉동실 문을 활짝 열고 극한의 추위가 만들어내는 보존의 물리학을 살펴봅시다. 영하 18도, 가정용 냉동고의 적정 온도죠. 이 온도가 그냥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영하 18도는 부패를 일으키는 미생물들의 활동을 완전히 멈춰버리고 식재료 자체의 숨통도 끊어버리는 절대적인 마법의 기준점입니다. 스스로 분해되거나 상해버리는 걸 막고 웬만한 화학적 변화를 차단해서 식품의 수명을 극적으로 쭉 늘려주는 가장 강력한 철벽 방어선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꽁꽁 얼려놨다고 해서 시간이 완전히 멈춘 건 아니라는 겁니다. 냉동실 안에 오래 둔 고기나 생선 볼까요? 얼음 결정들이 자기들끼리 다시 뭉치는 재결정화나 겉표면의 수분이 날아가 버리는 승화 같은 물리적 변화가 조용히 일어납니다. 게다가 색소가 파괴되고 비타민이 분해되고 단백질이 변질되고 지방이 산화되는 복잡한 화학적 저하 현상도 여전히 진행 중이죠. 냉동은 완벽한 정지가 아니라 아주 느린 변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얼리기 전에 고도로 통제된 전처리가 생명입니다. 해산물은 저온에서 사후경직을 부드럽게 풀어준 다음에 얼려야 제맛이 유지되고요. 닭고기 같은 경우는 얼음이 둥둥 떠있는 10도 이하의 아주 찬물에 푹 담가서 순식간에 차갑게 식히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안전은 물론이고 고기 육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철칙이죠. 얼린 걸 다시 녹이는 해동 과정도 방식에 따라 물리적 원리가 확연히 다릅니다. 상온에 그냥 두는 공기 해동은 공기 중에 있는 열을 천천히 전달받아서 녹이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전자레인지는 어떨까요? 짧은 파장의 전파를 쏴서 음식물 속 분자들을 미친 듯이 진동시킵니다. 그때 발생하는 강력한 마찰열로 순식간에 분자 구조를 풀어버리는 거죠. 이건 완전히 바른 차원의 분자 역학적 접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제 매일 하는 식사 준비가 단순한 노동으로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번엔 냉동실 문을 열거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릴 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보이지 않는 마법 같은 화학 반응을 깨우고 있는 걸까? 여러분의 평범했던 부엌이 매일매일 새로운 놀라움이 가득한 매력적인 과학 실험실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신기한 지식들이 여러분의 식탁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